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어떤 치환기들이 활성화 그룹이고 어떤 치환기들이 비활성화 그룹인지를 잘 기억을 해 놓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 반응을 실질적으로 여기 니트로벤젠에서 그 니트로화 반응이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효과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왜 니트로겐 전자를 끌어가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명 구조로 인해서 벤젠고리에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처럼 NO2기가 O- 이렇게 표시되고 이중결합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바로 벤젠고리에 인접한 여기에 플러스니까 여기에 있던 풍부한 전자쌍이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계속 플러스 벤젠고리에 플러스가 생기는 거야. 니트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벤젠고리가 플러스가 되니까 벤젠고리의 타이전자가 아무래도 니트로기로 뺏겼기 때문에 벤젠고리가 친전자체와 반응하기에는 힘이 딸린다. 그렇죠? 그래서 비활성화 그룹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치환기를 가진 벤젠의 친전자성 치환 반응을 보면은 자, 이미 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다음번에 친전자체가 들어오려면은 얘가 니트로기한테 물어봐야 돼. 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니트로기는 벤젠고리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이에요. 파이 전자가 이쪽으로 뺏기기 때문에 반응성은 떨어져요. 고로 반응성이 떨어지면 비활성화 그룹이기 때문에 얘는 메타 지향성으로 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 벤젠을 기준으로 여기가 H니까 H는 뭐 중립을 지킨다 치고 얘보다 전기음 성도가 큰 탄소가 있는 것. 얘는 전자를 주는 그룹이에요. 전자를 주는 그룹이니까 반응의 활성도가 24%, 24배 늘어났어요. 얘는 이를 기준으로. 근데 염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유발효과가 있지만 비공전자성에 의해서 전자를 주는 공명효과도 있기 때문에 반응은 활성화가 돼. 그쵸? 그렇게만 따지면은 얘는 치환기 입장에서 볼 때는 속도는 약간 느려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그렇지만 방향은 오르스파라 지향성으로 가죠. 니트로기 같은 경우는 전자를 확 끌어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로 반응 속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비활성화가 너무 확 됐기 때문에.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벤젠을 중심으로 할로겐 쪽은 거의 비슷한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전자를 주는 그룹이라 속도가 24배 늘어났고 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이라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몇만 100만 배 이상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향성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표시하는데 치환기를 가진 벤젠에 새로운 치환기가 들어갈 때는 이미 있는 기존에 존재하는 치환기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지향성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벤젠고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룹이 있다면은 그 지향성은 오르스파라 지향성이 되고 할로겐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할로겐기를 제외한 모든 비활성화기는 메타 지향성이에요. 할로겐기는 비활성화 그룹이지만 얘는 오르스파라 지향성으로 간다라고 아까 미리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르스파라 지향성과 메타 지향성이 있다. 할로겐은 비활성화 그룹이지만 오르스파라 지향성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런 예들을 한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톨루엔처럼 메칠 그룹은 전자를 주는 그룹이에요. 오르스파라 지향성이에요. 그럼 브로미늄 이온이 들어올 때는 오로스나 파라오치로 들어와라. 오로스나 파라오치로 들어와라. 여기에서 오로스 위치로 들어간 것이 40%면 메타 위치는 거의 없어요. 흔적만 있어요. 파라 위치로 더 많이 갔어요. 왜? 아무래도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파라가 60%, 오로스가 40%예요. 한편 니트로기가 있는 경우에 또 다른 니트로기를 도입시킬 때는 오로스로 가는 경우 7%, 메타로 가는 경우 90%, 파라로 가는 경우도 흔적만 있어요. 그렇다면 메타 지향성이 많다니까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톨루엔을 예를 들어서
오로스 파라 지향성이 맞고 메타 지향성이 맞고 파라 지향성이 맞는지를 검증을 해봤어요. 톨루엔에 일단은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친전자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가 오로스 1번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2번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3번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오로스 위치에 들어갔을 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쭉 공명구조를 그려봤고, 메타 위치로 들어갔을 때 공명구조를 그려봤고, 파라 위치로 들어갔을 때 공명구조를 그려봤어요. 자, 여기서 메칠기는 전자 유발 효과에 의해서 전자를 주는 그룹이에요. 그럼 전자를 줄 때 전자를 줬는데 얘가 전자를 줘봐요. 주면 어디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야. 바로 옆에 있는 데 내가 주면은 직방의 효과가 있어요. 즉 오롯으로 붙어 있을 때 전자를 준다면 땡큐야. 그죠? 근데 메타 위치에 있을 때 전자를 줘도 크게 직접적으로 플러스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먼 쪽에, 먼 쪽에. 그럼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 파라지향성일 때도 파라 위치로 전자가 붙었을 때도 바로 옆에 CH3 옆에 여기가 직방으로 효과를 받아요. 고로 이것처럼 플러스로 표시된 바로 옆에서 오롯으로 붙어 있을 때도 메칠기에 전자를 주는 효과가 직방으로 나타나고, 파라로 친전자가 붙어 있을 때도 이 치환기에 전자를 주는 효과가 직방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롯이나 파라 위치야. 이때 효과가 좋아. 도와주고도 빛나는 도움을 준 거예요. 근데 메타 위치로 붙어 있을 때 도움을 줘봤자 표시가 확 나지는 않아. 그럼 누가 표시가 되겠어요? 오로스 파라일 때 효과가 크니까 그런 쪽으로 가기를 좋아하겠지. 그래서 메칠기처럼 전자를 주는 그룹이 있을 경우에는 오로스나 파라 위치로 친전자체가 붙어 있을 때 치환기 효과가 극대화된다. 메타는 그런 표시가 덜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편 니트로벤젠에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친전자체가 오롯으로 붙어 있을 때, 메타로 붙어 있을 때, 파라로 붙어 있을 때. 근데 니트로인 전자를 위즈드로인 뺏어가는 그룹이에요. 자, 오롯으로 붙어 있을 때 아까 여기가 플러스인데 이 치환기 붙어 있는 얘가 전자를 나는 지금 부족하다 하고 표시하고 있는데도 얘가 또 달라고 뺏어가요. 그러면 나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지. 즉 친전자체가 오롯으로 붙어 있을 때 내가 전자가 부족한데 내 옆에 붙어 있는 치환기가 전자를 또 뺏어가니까 나는 더더욱 가난해져. 너무너무 슬퍼. 아까 파라우치에 친전자체가 있을 때 바로 여기 치환기 있는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여기도 니트로겐이 전자를 뺏어가네. 부족한데도 더 뺏어가. 가장 싫은 조건이에요. 근데 메타 위치에 있을 때 봐보세요. 메타 위치에 있을 때는 직접 뺏어가더라도 직접적인 탄소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다. 오로스나 파라 위치에 치환기가 있을 때 전자를 위즈드로잉하는 그룹이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은 그 탄소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중구를 걷는 거라 제일 싫어. 이런 거는 제일 피하고 싶어. 이쪽은 안 가고 싶어. 그나마 가고 싶은 데가 메타야. 그래서 전자를 끌어가는 그룹이 있을 경우에는 메타 지향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본다면은 이거는 딱 보면 저 반응이 벤조익 애시드다. 애시드가 어떤 그룹이냐, 오로스파라 지향성이냐 메타 지향성이냐 판단하면 돼요. 얘는 벤조익 애시드 그룹은 COOH이기 때문에 비활성화 그룹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친전자체를 만드는 니트로늄 이온을 만들죠. 친전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친전자체가 애시드의 COOH에 의해서 메타 지향성으로 간다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페놀 같은 경우는 OH이기 때문에 OH는 전자를 주는 그룹이고 활성화 그룹이에요. 뭐가? 친전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설펀기예요. 설펀기가 오로스 파라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구조식을 그리고 보면 더욱더 잘 알겠지. 풀이에서 보면 COOH 비활성화 그룹, 그러면은 니트로겐은 메타 지향성이다. 그죠? 다음에 이런 알킬 그룹은 오로스파라 지향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카본일기가 들어있는 경우도 메타 지향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이번 시험에서도 당연히 그쪽으로 많이 낼 거예요. 한편 치환기가 두 개의 치환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두 치환기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메칠기 전자를 주는 활성화 그룹이에요. 그죠? 여기에 할로겐을 반응시켰으니까 FeBrC는 촉매고 오로스파라 지향성을 갔겠지. 그죠? 파라로 갔어요. 오로스파라로 갔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 반응은 또 어떻게 하느냐? 얘는 니트로기는 메탈 지향성이야. 그러니까 오로소 메칠을 따라서 오로스 위치고 오로스파라인데 니트로기에 따라서 메탈 위치는 요 자리네. 그럼 요 자리가 대빵 좋지. 얘도 1, 2가라고 그러고 얘도 1, 2가라고 그래. 얘랑 서로들 다른 나라인데 그나마 같은 데로 가라니까 땡큐 가는 거야. 근데 두 개의 지향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돼? 끝발싸움 하는 거지. 쌤님이 헤렌더 해야지. OH는 하이드로식이니까 오로스파라로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CH3는 오로스파라로 가라고 그래. 얘도 오로스 가라 그러면 여기고 얘도 오로스 가라면 여기야. 여기는 얘 입장에서 볼 때 메타라 싫어해. 그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OH가 쌤님이냐 CH가 쌤님이냐? 쌤님 말을 들어야지. 그치? 쌤님이 말하는 오로스 위치를 얘는 메타지만 힘이 없으니까 클릭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그래프를 잘 보라 그랬습니다. 이 도표를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로스파라 지향성이 센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OH하고 CH3하고 대비했을 때 얘가 가는 오로스 위치하고 얘가 말하는 오로스 위치가 틀릴 경우에는 누구 말을 더 드려야 돼요? OH가 말하는 걸 더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니트로기하고 여기 알데하이드로 붙어 있으면은 같은 메타 지향성이라도 얘가 말하는 메타 지향성하고 얘가 말하는 메타 지향성이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누구 말을 더 드려야 돼? 니트로기가 말하는 메타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그릴 때는 벤젠과 할로겐을 중심으로 활성화 그룹과 비활성화 그룹을 볼 때 놓여져 있는 위치가 소위 말하는 힘의 세기예요. 끝발싸움이에요.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쪽 거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일리 갈수록 비활성화가 세고 점점 오른쪽 갈수록 활성화가 센 거예요. 이 크기까지도 여러분들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표는 꼭 알아야 될 표죠. 제가 시험 문제에는 이 표를 그려라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얘가 말하는 오로스 위치로 할 것이냐 얘가 말하는 오로스 위치 할 것이냐를 문제를 내면은 답은 OH가 말하는 오로스 위치 하는 게 답이에요. 만약에 1, 2 갔다 그러면 이건 틀린 답이에요. 1, 2 가는 게 없느냐? 있긴 있어요. 소량. 1, 2 가는 것보다 1, 2 가는 거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유기학에서는 항상 100% 가는 반응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반응이에요. 얘가 만약에 70%라면 1, 2 가는 건 30%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기학에서는 워낙 그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카운트 안 하고 메인 쪽을 주 생성물만 답으로 따집니다. 1, 2간에가 30% 있다 손치고 1, 2가 70%라면 주 생성물은 뭐야? 이쪽으로 해서 주 생성물이죠. 그렇게 주 생성물로 가는 것을 메이저를 답으로 생각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치환기가 메타 위치에 있을 경우에 그 입체 장애가 큰 오로소 위치로 반응이 진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뭐예요? 한 개의 CH3에 의해서 오로스로 가고 두 개의 또 한 개의 치환기에서 얘가 볼 땐 오로스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치환 반응에서도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의 CH3에 대해서 오로스 위치를 가고 그 한 개의 CH3에 대해서 파라 위치야. 여기가 오로스이자 파라인 경우, 그죠? 그걸 따지는 거예요. 자, 이게는 OH에 의해서 파라 위치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체장애이기 때문에 오로스보다는 파라라는 것을 좋아하겠지. 그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로스 파라 있을 때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라 하는 얘기고.
자, 이제 크게 또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EAS 반응에서 우리가 알킬벤젠의 이제 반응을 한번 봅니다. 그 이거 이제 벤질 자리 탄소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페닐기가 붙어 있는 sp3 혼성 오비탈인 경우에 그 탄소에는 벤질 자리 탄소라 한다. 이 탄소의 라디칼 반응과 탄소 양이온 반응의 양이온 반응이 페닐과 공명 안정화 효과를 이루어져 갖고서 반응이 진행된다. 자, 톨루엔의 위치에 여기는 벤질 자리예요. 그죠? 벤질기였죠. 아까 톨루엔의 H가 빠져나가면은 이게 벤질 수소예요. 그죠? 벤질 수소입니다. 그래서 벤질 자리가 탄소를 우리는 상당히 관심 있게 봐놓고 가야 된다. 자, 벤질 자리 탄소의 라디칼 반응을 아주 잘 일으키는 것이 라디칼 반응이 좋다. 여기는 H를 하나 띄어내고서 벤질 라디칼이라면은 공명 구조를 일으킬 것인가 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공명 구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벤질 라디칼이 있을 경우에. 한편 벤질 탄소 양이온일 경우는 어떻냐? 여기가 양이온이어도 여기에 공명 효과를 일으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공명 효과를 일으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벤질 라디칼과 벤질 양이온은 전부 다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 벤질 탄소와의 반응을 할로겐 반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을 쪼이거나 열을 가해서 즉 라디칼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할로겐과 반응시키면 벤질 자리 탄소에 할로겐 반응이 잘 간다. 잘 치환된다. 이 반응을 벤질 라디칼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톨루엔의 H2O라는 얘기는 햇빛이요. 햇빛의 H2O는 에너지를 표시합니다. 햇빛에 의한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빛에 의한. 그런 빛을 쬐어주거나 아니면 가열하면은 라디칼이 생성되죠. 벤질 브롬 라디칼이 만들어지죠. 그럼 라디칼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엠브롬으로 석시니마이드를 썼어. 엠브롬 석시니마이드로 이제 벤질 위치에 라디칼이 생성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 CH3를 기준으로 여기가 벤질 자리죠. 벤질 자리에 브로미네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벤질 자리에 브로미 된다. 만약 엠브롬 석시니마이드인데 이런 거죠. BR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벤질 라디칼 취한 반응에서 할로겐만 그렇게 돼요. 할로겐만. 벤질 라디칼 위치에 할로겐 취한 반응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에틸벤젠에서의 반응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봐요. 이렇게 이제 에틸벤젠이죠. 에틸벤젠이면 FeBr3에 의한 브로미네이션이다. 이건 이온립 반응이에요. 그럼 이게 Br 플러스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Br 플러스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알킬벤젠의 알킬리는 오로스 파라 지향성이니까 오로스나 파라 위치로 들어간다. 맞죠? 여기 같은 Br2로 해더라도 여기는 빛이나 가열했다는 얘기는 라디칼 반응이에요. 라디칼 반응은 어디가 잘 돼? 벤질리 위치가 잘 돼. 그래서 벤질 위치에 할로겐이 취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킬벤젠의 브로미네이션 반응인데 반응 조건이 철촉매를 썼다. 그러면은 EAS 반응에 의해서 오로스파라 지향성으로 가는 거고 햇빛이나 가열을 했다 그러면 라디칼 반응에 의해서 벤질 자리에 반응이 가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재미있는 반응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또한 벤질 자리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벤질 자리의 탄소는 KMNO4나 소디움 크로메이트 같은 그리고 거기 황산 같은 게 있죠. 산화제에 의해서 카르복실산기로 산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응 잘 보세요. 이런 벤젠의 톨루엔의 벤질 위치에 산화제를 반응시키면은 벤질 위치가 벤조게시로 변한다. 여기도 에틸벤젠이나 프로필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화제가 있으면 벤질 자리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 반응이 또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반응이에요. 산업적으로. 그죠? 산업적으로도 이
벤젠 화합물에 알킬 벤젠 화합물이 산업적으로 많이 테레프탈산의 원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 되는 자리입니다.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친전자성 취한 반응에 있어서 벤젠고리에 할로겐기나 나이트로기나 설폰산기, 알킬기, 아실기 이것은 뭐야?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 반응이죠. 친전자성 반응력 취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서 벤젠 유두체를 합성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합성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려할 사항이 첫 번째, 치환기의 도입 조건, 즉 친전자성에서 친전자체를 만들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치환기와 벤젠고리와의 활성화 그룹이냐 비활성화 그룹이냐를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오르스파라 지향성이냐 메타 지향성이냐. 활성화 그룹은 오르스파라 지향성이고 비활성화 그룹은 메타 지향성인데, 비활성화 그룹 중에서 할로겐만큼은 비활성화 그룹이지만 오르스파라 지향성이다 하는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벤질 자리에서의 할로겐 라디칼 반응, 벤질 자리에서의 산화 반응. 실은 벤질 자리에서 산화 반응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 봤던 이것처럼 톨루에나 아니면 이렇게 알킬 벤젠에서 벤질 자리가 산화시키면은 이렇게 벤조산 돼요. 이쪽에도 그렇게 돼요. 그럼 테레프탈산 돼. 그러면 소위 말해서 크레줄 뭐죠?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 여러분들이 벤젠, 톨루엔, 자일렌, 그죠?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 CH3 이쪽에도 CH3죠. 파라자일렌 하나만 시키면 여기다 애시드 여기다 애시드요. 그럼 무슨 애시드야? 테레프탈산이죠. 테레프탈산이 요즘에 PET PET 뭐예요? 그 페트병 만드는 원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이트 만드는 원료예요. 그래서 그 테레프탈산이 매우 산업적으로 중요한데, 테레프탈산은 바로 이런 그 양쪽에 있는 BTX 자일렌으로부터 파라자일렌부터 바로 이 벤질릭 산화 반응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써놓은 겁니다. 벤젠에 뭐를 반응시켜서 여기에 맥실기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설폰산기를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이거를 반응시키겠지, 그지? 왜? 얘를 먼저 반응시키면은 얘는 메타지향성이니까 CH3에 1, 2 들어와요. 근데 CH3가 여기 있으면은 얘는 오르스파라 지향성이니까 설폰산기가 파라우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합성해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CH 여기 써 있네요. CH3는 오르스파라 지향성이니까 얘는 설폰산기는 메타 지향성이다 이거. 뭐를 먼저 반응시키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봐봅시다. 벤젠에다가 먼저 파라톨렌 설포닉 애시드 반응시켰어요. 그러면은 이걸 반응시키면은 뭐가 돼요? 파라톨렌 설폰산이죠 이게. 이걸 만들 때 얘처럼 먼저 알키라 반응을 시켰어요. 알키라 반응 시킨 다음에 설폰산기를 반응시키면은 오르스파라우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데, 벤젠고리에 먼저 설폰산기를 먼저 도입시키면은 벤젠 설포닉 애시드가 돼요. 여기다가 알킬기를 반응시키면 얘는 메타지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안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지만 뭐를 먼저 반응시키냐에 따라서 반응이 제대로 되고 반응이 안 되고가 차이가 난다는 거. 이 합성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할 사항이죠. 고로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죠. 여기서도 벤젠에다가 카복실릭 애시드와 니트로기를 붙이는데, 혹은 세 개의 치환기를 붙이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벤젠에다가 먼저 알킬 클로라이드, 알킬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톨루엔을 만들었어요. 여기다 질산화 반응 시켰네. 질산하고 황산이니까 니트로늄으로 니트로 반응이죠. 니트로 반응이 오르스파라 지향성이니까 파라로 왔어요. 여기다 브로미네이션 시켰습니다. 브로미네이션 시킨 반응은 얘도 오르스 위치고 얘도 메타 위치는 여기에 일치하네요. 그래서 일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K메노폴 산화 반응 시키니까
어디가 산화가 되는 거야? 벤질 위치가 산화가 되니까 벤조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를 만들 때 반응 시키는 순서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 상당히 좋은 재미있는 문제들이고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문제들이죠. 자, 그렇다면 친전자성이 아니라 친핵성 반향적 취한 반응도 있어요. 전자 끌기가 강한 니트로벤젠일 경우에 오로스나 메파라 위치에 그 할로겐기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에 이 할로겐이 다른 치환기에 치환기에 의해서 치환체에 의해서 치환되는 경우 이를 친핵성 반향적 치환 반응이라 한다. 친전자성 따지다 갑자기 또 친핵성 따지니까 헷갈리는데 자신 없는 사람은 이 부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니트로기가 있어요. 여기 할로겐이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그 하이드록식을 도입할 때 이 하이드록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전자성 같으면 옆으로 어딘가 H를 바꾸지만 이건 친핵성이기 때문에 할로겐은 다이렉트로 쳐내는 거예요. 우리 아직 친핵성 치환 반응 안 배웠는데 다음 장에서 친핵성 치환 반응 배울 겁니다. 그때 여기를 쳐내고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친핵성 치환 반응이에요. 지금 저기 한 사람은 모르고 넘어갔고요. 어떻든 간에 친핵성 반향적 치환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벤젠고리에 뭐를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요. 할로겐 반응을 집어넣어요. 그 할로겐 반응 집어넣고 여기 벤젠고리에 니트로 반응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렇게 벤질 위치에 할로겐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한번 이런 건 뭐 알면 좋고 당장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참 7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어요? 벤젠의 구조의 특성을 얘기했어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처럼 되어 있는 1.5 결합이라고. 그래서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명 효과를 만들었어요. 그 공명에 의해서 안정이 됐습니다. 공명호 안전은 우리가 36칼로리만큼 벤젠의 경우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방향적성 아로마티시티를 휴켈룰로 표현했을 때 휴켈룰을 만족하려면 탄소 체인은 코플라나 동일 평면상에 존재해야 되고 p 오비탈 속에 있는 파이 전자들이 하나씩 있어갖고 똑고르게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공명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휴켈룰을 만족해야 되고 공명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탄소 체인이 코플라나 동일 평면상에 존재해야 되죠. 한편 벤젠 유두체의 명명법을 배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후로로벤젠, 크로로벤젠, 브로모벤젠 하듯이 할로겐기를 붙여주고 아니면 니트로벤젠, 아니면 하이드록시벤젠이네. 알킬벤젠 하듯이 그런 거 외에도 고유 명사로 되어 있는 거, 톨루엔, 아닐린, 페놀 등등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이름과 구조식과 이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을 배웠습니다. 벤젠고리의 풍부한 파이 전자들이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를 결합해서 1단계, 2단계에서는 공명구조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친전자체 붙어있는 H를 베이스로 떼어내기 때문에 H가 있던 자리에 친전자체가 치환된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이에요. 그럼 그런 친전자체를 만드는 것이 먼저 할로겐화에 의해서 FeBr3의 루이산 촉매에 의해서 할로겐 플러스 만들었어요. 다음에 니트로화 반응은 질산하고 황산이 니트로늄 이온 만들었어요. 다음에 황산 두 분자가 설포늄 이온 만들었어요. 네 번째가 프루데크라프트 알키라 반응 알킬 클로라이드를 루이스산 AlCl3에 의해서 알킬 플러스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 아시라 반응은 아실 클로라이드를 AlCl3에 의해서 아실리움 이온 만들어서 5가지 친전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벤젠고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룹, 전자를 주는 그룹이죠. 벤젠고리의 전자가 풍부해서 반향이 일어나는데 여기다 전자를 더 밀어주는 그룹이 있으면 EAS 반응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거죠. 전자를 주는 그룹들이 있으면
그런 전자 유발 효과에서 전자를 주는 그룹과 공유형 효과에서 전자를 주는 그룹이 있어요. 또한 비활성화 그룹은 벤젠 고리에 있는 파이 전자를 뺏어가요. 그럼 반응성 EAS 반응의 반응성이 떨어지겠지. 뭐에 의해서? 전자 유발 효과에 전기용 놈들 큰 놈들, 그리고 공유 효과에 의해서 전자를 뺏어가는 놈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그룹은 오르스파라 지향성이고 비활성화 그룹은 메타 지향성이에요. 그거 우리 아까 9개 오르스 위치했을 때 치환기의 위치가 전자를 주는 그룹 표시했어요. 톨루아나 니트로벤젠 예를 들어봤었죠. 거기서 오르스파라 지향성이고 비활성화 그룹은 메타 지향성이에요. 단 할로겐은 비활성화 그룹이지만 오르스파라로 간다 하는 얘기였고, 알킬벤젠의 반응에서 벤질 자리에 대한 반응, 벤질 자리, 벤질 라디칼 할로겐화 반응이 있었고 벤질 산화 반응이 있었어요. 벤질 산화 반응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반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약 요건도 있었던 거 개론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7장은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 예제와 문제들을 잘 풀어보세요. 여기 본문의 문제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본문의 문제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들이 예제를 풀어보면 문제들이 다 풀려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법도 아까 이 문제 7-5번과 보충 문제 7-18번을 풀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EAS 반응에 관련된 것도 교재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제를 먼저 잘 풀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도 여기 문제 7-6번 예제는 당연히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7-7번도 있고요. 그리고 보충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번도 있고 한번 7-9번인가요? 거기까지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7-10번 문제도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저 치환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상충될 때 소위 치환기의 힘의 세기 아까 그 뒤에 좀 펴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오로스 위치냐 파라 위치냐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7-18번의 보충 문제를 풀어라고 했는데 여기 또 반응에 있어서 보충 문제는 7-19번 문제나 7-20번 문제도 보충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보기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의 문제도 상당히 많은 보충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 주, 이게 이제 둘째 주죠. 둘째 주에 중간까지 내용이 되는데 진도가 좀 더 스피드하게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면은 한 차트를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7, 8, 9, 10, 11, 12, 13, 14까지 하려면 8차트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바빠요. 그렇죠? 시험 빼고 이렇게 되면